네. 그리고 좀 더 진행을 하고 또 질문은 이따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인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하면서 좀 잠깐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어쩌면은 그러니까 경험해본 사람들만 이제 알았던 고충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하나, 이 회사 있죠. 회사가 요즘에 보시면은 그 공유 오피스 말고요. 그 사업 그 뭐라 그러죠? 서류만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한 달에 한 5만 원,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내는 회사들이 그 사무실입니다. 우편물까지 관리를 해줘요. 그 한 달까지는 거기서 우편물을 보관해 줍니다. 그 등기가 만약에 등기다 그러면 뭐 돈을 조금만 더 내면 우리 집으로 이렇게 배달까지 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시골일수록 싸요. 그러니까 이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4만 원에서 5만 원이면 그렇게 회사 주소를 대행해주는 이제 소호 사무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관련 정보가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데 이제 나는 운영을 많이 할 거다 한다 그러면 그냥 4,500원 내시고 하셔도 뭐 괜찮죠. 번거롭게 하시는 것보다는. 저처럼 여러 가지 가격과적 운영하는 건 40만 원하고 10만 원대랑 그거는 많이 차이가 나고, 지금 저는 뭐 이미 사업장이 있던 거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옮기는 것보다 덜 번거롭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사업, 제가 지금 사무실에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사무실을 그대로 이제 시댁을 그대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고요. 이제는 실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요, 등록에 여태까지 제가 한 10개를 신청을 했었는데, 제가 포기한 거 말고 하다가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했던 거 말고 등록 불가 판정을 받은 게 유일한 게 이 내용입니다. 인성 코칭 지도사 과정입니다. 이게 제가 바로도 아니죠. 한 3달 지나서 불가 받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유가 무엇이냐? 이름은 괜찮았죠. 인성 코칭 지도사. 뭐 딱 누구나 들으면 아는 거니까. 뭐 사실 코칭 지도사라는 말은 어법상은 맞지 않지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여기요 직무 내용을 써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 직무 내용에 제가 직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성 함양에 필요한 코칭, 정서관리와 상담 기법을 활용하여 초중등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학생의 인성지도와 코칭을 진행하고 유치원 교사와 청소년 지도 관련 지도사의 교육을 담당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이렇게 좀 기네. 한마디로 뭐였냐면 문법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뜻만 통하면 되는데, 제가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한다고 했고요. 뭐 근데 이거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고 유치원 교사의 교육을 담당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디에 분야냐면 밑에 보시면 불가 사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직무 내용상 유치원 교사의 교육을 담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바, 이거는 누구의 권한이냐면 교육부의 권한이에요. 교육부의 권한을 제가 침해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돼. 보통 불가가 있고요. 수정 보완이 있는데요. 수정 보완도 아니에요. 불가.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하실 게 바로 뭐냐면, 웬만하면 그 이후에는 제가 한 번도 이 불가 판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 한 번에 다 이제 무조건 한 번에 다 통과가 됐었는데, 그때 주의하실 게 바로 뭐냐면 이 내용이 국가공인 자격증 과정을 넘나드는 건가라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뭐냐? 두리뭉실하게 쓰시면 돼요. 두리뭉실. 너무 두리뭉실하면 또 이게 또 보완하라고 나오기는 하지만요.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소년과 유치원생과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위한 그 코칭 기술을 함양한다. 이러면 끝. 더 이상 묻지도 않아요. 그 정도만. 왜냐하면 이 직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이 사람이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생과 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배양한다. 이거예요. 그 더 묻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몰라 가지고 또 잘난 척 한다고 뭐 음. 왜냐하면 저 그때 이런 생각했거든요. 한참 그때 뭐였냐면 송도 그 어린이집 인성 뭐 문제 어린이집 교사가 애 때려 가지고 뭐 나라가 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거 한 거거든요. 막 울고를 아, 토하면서 또 "유치원 교사들의 인성을 함양시켜야 돼." 이러면서 "내가 그걸 막겠다." 뭐 이래서 한 건데 주제 넘은 거였죠. 거기서 볼 때는 안 돼. 실은 그때 제가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될까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등록 성공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제 좀 길게 쓰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길게 하지도 않아요. 진로 학습 코치.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 자격증 과정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번 게 바로 이 진로 학습 코치입니다. 음. 네. 이거를 통해서 한 900명 가까이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 과정에서 다 자격증 취득을 하셨고 지금도 같이 저랑 일하는 분들도 좀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좀 계셔요. 나머지 분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좀 가르치시는데 많이 활용하셨고요. 가끔 블로그에 제 이름을 올려놓고 링크를 걸어주시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바로 등록이 된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냥 학생들의 꿈과 목표를 찾아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진로학습 코치의 양성과정으로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하겠다. 뭐 너무 길게 썼어요. 실은 이때도 잘 몰라가지고. 이게 제가 2013년에 등록한 자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 이렇게 썼는데 이 정도만 써도 뭐 이게 지금 문법이 맞는 겁니까? 무슨 계속 그리고 내고 뭐 이런데도 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아, 아니요. 저기 그 여성 기업 인증 받는 데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자격증 2개 따셨구나. 이제 이런 거 SNS 마케팅 전문가 지도사 가정 우리 디제이님 하나 만드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 여기 좀 채팅창에 나와 있는데요. SNS 마케팅 전문가 자격증 받으셨잖아요. 이거 만드시면 돼요. 본인이 이름 똑같이 해주셔서 그러니까 SNS 전문가 과정 똑같이 하기 좀 그러면 SNS 전문가 과정 유튜브 전문가 과정 이렇게 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혹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실전에서 하시게 되면은 부딪히는 내용들을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네, 혹시 질문이 좀 있으시면 질문을 좀 네, 받고 그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강수희 선생님은 자격, 음, 자격증 발급 과정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도 혹시? 지금 마침 음. 하려고 했는데, 아, 무엇을, 어, 마, 어떤 걸, 어떤 주제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도 자격증을 열 만한 것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예를 열 들어, 수 예를 있는 들어. 과정이 조금 많이 있어서, 어허. 예, 그래서 지금 마침 하려고 했는데, 우리 네, 장 대표님이 어떻게 아시고 이 과정을 딱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장 저도 대표님 이게 비용이 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 예, 얼마로 들으셨어요? 예, 저도 거의 하나당 거의 한 100만 원 안쪽으로 해서 그 정도로 음, 든다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네. 원장님은 잘못했어. 이거 자격증 과정 할 게 아니라 등록 과정을 했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막 이제 요거를 딱 하려고 했는데 음,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열어주셔서 음, 와, 수업료가 너무 싸요. 음, 네, 이거 그렇지. 정말요. 제가 그 네.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은 받는 거 아닙니다. 저 이번에요. 또 다시 이제 이왕이면 또 이 강의를 하기 전에 그래도 좀 기억이 그 작년에 제가 6개인가 했지만 6개인가 음, 했지만 할 일이 없어서 저 자격증만 신청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어제 제가 또 했어요. 어제. 와, 1시간 만에 등록 시간. 와, 네. 저는 1시간 만에 끝난다니까요. 네, 만약에 집중하면 30분? 왜냐하면 와, 저는 했던 게 있으니까. 음, 그래서 지금 혹시 공유화면 보이시나요? 네,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 자격 정보 서비스. 말씀이시죠? 네. 이거를 잠깐만 좀 돌아보고 네, 또 이제 실제적으로 서류에 대한 걸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 난입니다. 요 링크도 다 이제 일단은 좀
조금 이따가 채팅창에 한번 넣어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저는 로그인을 했어요. 이제 로그인을 한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 네. 선생님들은 우선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제가 요거 링크를 좀 보내드려 볼게요. 하셔서 더블 네, 클릭하셔요. 더블 클릭. 네, 그래서 넣습니다. 채팅창에 이거를 아, 한번 예, 가보시면 예. 예, 채팅창에 있는 여기에 가보시면은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그 로그인을 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그인 된 상태고, 근데 로그인을 하려고 그러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음. 예, 예, 먼저 여기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 여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예요. 여기 회원 가입을. 네.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회원 가입을 하시는데 서류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거는 뭐 다 하실 거니까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여러 개 자격증을 좀 신청할 건데 내가 좀 그 대도시에 있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제 등록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준비하신 다음에 뭐 주민등록 초본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그 서류는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제 그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회원 가입을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들어가실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제 거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 듀셰님께서 제 자격증 어디서 볼 수 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마이 페이지를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제가 지금 이게요. 너무 오랫동안 지금 로그아웃을 이제 들어있던 상태라서 다시 로그아웃이 됐네요. 로그인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여기 밑에 저는 이제 회원 가입이 돼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사업자 번호로 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다 사업자가 너무 많아서 외우기도 어려워요. 예. 자, 이제 해서 제가 법인 사업자까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등록을 하면 이제 공인인증서가 나오죠. 공동인증서 제가 별거 다 보여드릴게요. 네, 1시간이 지나서 네, 로그아웃이 자동 로그아웃이 돼버렸네요. 네. 한번 좀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마이 페이지 이거는 저희 개인 사업자예요. 법인 사업자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 걸 보시면 여기서 마이 페이지 자격 정보 관리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가 이렇게 자격증이 방과후 뒤에 다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거짓말시킨 거 아니에요. 등록 불가 써있네. 인성코칭 진짜 등록 불가. 두 개가 지금 등록 불가고 이제 왜 두 번을 시도하셨나요? 이게 지금 제가 법인 거랑 이거 두 개를 같이 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드릴 말씀이 또 뭐가 있냐면 공동 발급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 이제 내 회사 저는 항상 두 개로 신청을 해요. 제가 개인 사업이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주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로 해서 순코칭이거든요. 순코칭 연구소로 하나를 신청을 하고 또 하나 뭘 하냐면 우리 법인이 공동 발급할 수 있다. 그럼 등록세는 한 군데서만 내요. 어디서 내냐면 제 회사에서 내요. 순코칭에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세를 내면 4,500원을 내야 되고요. 근데 제 개인 회사로 하면 이제 그 12,000원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또 법인보다는 개인 사업자가 뭐든지 이렇게 수정하거나 운영하기 편하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또 거기도 관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뭐 정서관리 코치는 하다가 서류 보완 이제 이거는 하다가 만 거예요. 이거는 하지 않아야겠다. 나한테 좀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했고요. 작년에 했던 것들이 이렇게 지금 코칭 과정까지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실제로 하고 있고 법인에서 또 따로 하는 건 다른 법인에서 하는 거는 또 몇 개 더 있는데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가 필요하죠. 신규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민간 자격 등록 신청에 대하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는 서류 작업이에요. 네, 서류 작업이고 신규 등록 신청 이 다음부터는 직접 해보신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서류만 작업이 되면은 이 다음부터는 선생님들께서 네,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시고 나야지 될 건데 하지만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규 등록 신청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우리 신청인 이름이 나오죠.
이게 어, 순수칭하고 고정호 해창이 저희 시대에 제가 거짓말 하나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다음에 뭐 이게 모든 걸 동의합니다라고 이제 다음 단계로 어,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면 지금부터 이제 신규 작업 신청해서 자격증명 해가지고 뭐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해볼까요? 그 뭐 SNS 저는 이거 하지 않을 겁니다. 뭐 SNS 지도사 과정, SNS 지도사 전문 과정, 뭐 전문가 이렇게 지도사나 전문가랑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를 눌러보시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가능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문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영문을 안 쓰시는 게 저는 권해드려요. 굉장히 상당히 귀찮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틀리면 이제 틀리면 뭐 틀리다고 나오고 하지만 좀 우리 영어에도 능통하신 분들은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이거 번역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직무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직무 내용을 적으시면은 이제 지금부터가 서류 작업인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직무 내용 그래서 전반적인 직무 내용입니다. 이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직무 내용 하신 다음에 뭐 이제 그냥 이렇게 뭐 해봤다라고 이제 쓰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했다. 직무 내용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주무 부서를 보시면 돼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교육에 관련된 거는 교육부 해가지고 이제 뭐 교육부, 고용노동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뭐 중앙행정기관을 안 쓰셔도 괜찮아요. 공동 발급 여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 발급 기관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여기 딱 있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데가 사단법인. 네, 그러면 여기가 224-2- 뭐 이렇게 2죠. 네, 7435. 네. 하여튼 여기 160 이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근데 이거는 공동 발급을 하시려면 상대방도 여기 회원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이 자격 등급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격 등급을 나는 몇 개까지 하겠다. 그러면 뭐 3개로 하겠다. 1급, 2급, 3급을 하겠다. 그럼 이렇게 3급 하시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계속 보여드려도 그냥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제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거 직접 해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보시고 그러면 제가 요거는 좀 이렇게 요 정도까지 한번 해보시고 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민간 자격 등록 신청 편람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처음 읽었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읽으면 좋은데 이게 그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죠. 제가 토요일 날 강의 준비를 했으니까 토요일 날 처음 읽고 막 이러고 붙여놓은 자료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또 일일이 그림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것도 다 있으니 그러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들인데 근데 저는 이미 해본 사람이니까 이게 필요가 없었고 저도 만약에 이거 몰랐으면 돈 주고 했을지도 몰라요. 서류 귀찮아서. 저는 그 번거로운 게 너무 싫은 사람이고 실은 시간이 돈인 사람이잖아요. 우리들 다 그렇다. 시간이 우리 여기 선생님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돈인데 그 서류 작업 하느냐 50만 원 내. 내가 50만 원 이상 다 벌 수 있는. 근데 그 값어치가 없다니까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돈을 받는다는 게 지금도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거. 혹시 또 너무 아시는 분이 또 이런 거 하신다 그러면 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만큼은 그냥 본인이 하셔도 좋을 것 같다 해서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의 중요한 내용을 제가 여기 PPT에 넣어드렸어요. 꼭 알짜로 아셔야 될 만한 거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꼭 읽어보시면 그게 그거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자료 다 드릴 건데 공유를 요거는 좀 이제 공유 중지를 하고요. 다시 제가 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서 한글 파일인가요? 네. 이 민간 자격 윤리 규정이라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같은데, 네, 보여드릴게요. 네. 속사를 다 보여드리는 느낌이 이런. 아니 잠깐만요. 이거 지금 슬라이드 쇼가 지금 제가 지금 화면을 이것도 맞춰놓고 다시요.
지금 까만 것만 보이네요. 까만 거 보이시죠? 지금 다시 공유 중지하고 화면으로 좀 띄워놓고 화면으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서류로 했더니 한글 파일이 공유가 안 되네요, 지금. 네. 한글 화면으로 띄워두고 화면 공유로 바꾸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제가 컴퓨터를 하루 종일 썼더니 어유 피곤하시겠어요. 아니 뭐 저 지금은 피곤한 건 아까 잠깐 쉬었고요. 피곤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근데 이게 이 컴퓨터가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계속 소리도 그랬고 지금 잠깐만요. 다시 띄워놓겠습니다. 아까 다 띄워놓은 게 없어졌어요. 네. 그 제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등록한 자격증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 속사를 다 보여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보여드려야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네. 아마 화면을 좀 띄워두고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기본 서류는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 네, 보시고 이제 화면으로 보입니다. 파일이 보이시나요? 예. 네. 이게 바로 뭐냐면은요. 민간 자격 관리 운영 규정을 꼭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 그 등록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파일도 그 신규 등록 자격증에다가 이거 파일로 올려야 돼요. 그리고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각 회사마다 본인의 그 이제 나름대로 하면 되지만 이대로 다 쓰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제가 뭐 필요한 거만 구멍만 뽕뽕뽕 뚫어서 좀 보내드릴 겁니다. 거기다가 채워주시면 더 쓰셔도 괜찮긴 하지만 쓰시면 거의 문제가 없다. 제가 네. 이걸 와우. 엄청 맞춤형 서비스를. 네, 뭐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래야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이 보시면 제가 이제 제가 한국 코치협회 인증 자격이 있고 또 한국 코치협회의 등록 자격을 운영하는 또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렇게 코치 자격을 민간 자격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저희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이걸 좀 민간 자격증, 그러니까 한국 코치협회 거 필요 없다. 어디서 얘기하냐면 관공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관공서 중에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일자리 재단하고 좀 일을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일자리 재단 이런 데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뭐 이제 전문 역량 과정을 하는데 한국 코치협회 자격은 정말 비싸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민간 자격증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를 얘기를 한 거냐면 그러면 순코치 자격증 하겠다. 저 이거 한 달 반 만에 나왔습니다. 지금 해놓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순코치 자격증 이름 뭐 제 맘대로 SO에 저희 회사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좀 건방을 떤 거예요. 실은 이렇게 쓰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맞춤형으로 들어갔기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동 발급으로 숨코칭과 힐링코칭센터에서 이거는 저희 이제 파트너 회사예요. 힐링코칭센터에서 시행하는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선생님들은 여기서 이 이름만 바꾸셔가지고 요거 이름만 바꾸시면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무 내용을 이대로 쓰시면 안 되죠. 이거 다 빼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직무 내용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거 글짓기가 필요하죠. 요거만 되면은 30분이면 끝. 근데 저는 이것까지 하는데 한 30분 이상이 걸려요. 이제는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1시간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1시간 반 정도 해서 이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등급 이름 이상하게 해놨죠. 등급 이름 숨코치 1급, 2급, 3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NLSC 해가지고 뉴라이프 슈퍼바이저 코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신 뭐 했냐면 직무 내용만 이렇게 뭐 해놓은 거예요. 직무 내용만 잘 알면 되거든요. 얘는 뭐 할 거냐면 슈퍼바이저 코치다. 몇 ton 코칭을 또 코치 성적을 도울 수 있다. 이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 NLBC. 저 지금도 못 외워요, 이거. 자격 이름 뭐, 저도 제가 못 외워가지고 이건 잘못됐다 싶긴 한데 그런 거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 이혜정 선생님은 아실 것 같아요. 한국 코치협회 자격증 KPC, KAC, KSC가 있거든요. 그래서 KPC가 코리아 슈퍼바이저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코치죠. KSC가 슈퍼바이저 코치고 그렇죠. 그걸 제가 좀 따서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코칭 몰라요. 아주 코칭 공부하잖아. 아니 그거 교양이에요. 앞으로 많이 배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롤러코스터도 니더시 롤러코스터도 입고 그러시길래 아마 되게 또 흠뻑 빠지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 직무 내용을 이제 그 교육부라든지 저는 이거 교육부 주관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교육부라든지 뭐 이런 데만 교육부에 대한 거 뭐 선생을 가르친다 이런 것만 안 하면 돼요. 그냥 개인들의 어떤 거를 한다, 뭐 어떤 역량을 한다 이 정도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이제 다 비슷한 내용들이고 쭉 보시면 되고 다 넘겨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검정 기준도 잘 쓰시면 됩니다. 검정 기준이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합격시킬 것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 사람 이거 기본이거든요. NLAC 같은 경우는 기본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뭐 동기부여 방법을 알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1, 2, 3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낮은 단계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네네 상관은 없어요. 제일 높은 단계도 하던데 저는 이게 1급, 2급 뭐 이게 뭐 퍼실리테이터 이런 식으로도 했습니다. 아니면 뭐 1급, 2급, 3급도 가능해요. 근데 어떤 데는 3급이 높은 급수고 어디는 1급이 높은 급수고 그러는데 보통은 1급을 높은 급수로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급이 제일 높은 급수 또는 저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서 강사 과정 아니면 여기다 맨 윗등급을 강사 과정으로 해요. 아마 우리 강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 샌드를 강사 과정까지 하면 이게 최고 등급으로 하시면 되겠죠. 뭐 기본 과정, 뭐 마스터 과정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3개 정도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2개만 해도 되고요. 그냥 단일 등급도 있어요. 단일 등급도 가능합니다. 그냥 뭐 데이터 샌드 전문가 과정, 전문가 해서 단일 등급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저는 1급, 2급, 3급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뭘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과목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기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죠. 제가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내용을 시험을 보겠다. 필기랑 실기를 보겠다. 그리고 과제 제출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기 실기로 해서 뭐 이렇게 이 검정 시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실제로 교육을 할 때 이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50분까지 시험 보지는 않고 시험 문제 다 가르쳐 주긴 하는데 시험은 봐요. 시험 보고 붙을 때까지 다시 보게 해서 다 붙여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형식은 갖춰야 되고요. 이렇게 라이프 코칭의 이론 뭐 실제 적용해서 이걸 제가 직접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우리 수강생들에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거. 그리고 이거는 코칭이라는 것은 시연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론만 갖고 코칭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연하게 해본다라는데 요거는 이제 너무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쩌면 이렇게 저한테 이 코칭하는 것에 대해서 데모 테이프라든지 영상. 영상을 보내라 이렇게 해서 대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이렇게 남겨야 되고요. 그리고 등급은 이제 편하게 쓰시면 돼요. 이제 뭐 연령 해당 없다. 저는 이제 여기 슈퍼바이저 코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누구를 가르치고 이제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인데 그래도 전문학사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전문학사로 얘기를 했고요. 어떤 과정은 다 해당 없음, 학력 해당 없음 하는 과정도 있어요. 안전지도사 같은 경우는 해당 없음입니다. 왜 안전지도사는 제가 또 안전지도사 과정으로 관공서에 많이 들어갔어요. 학생 안전지도사 과정으로 많이 용인시에서도 제가 일자리 센터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는 다 해당 없음. 학력 해당 없음. 왜 안전지도사가 안전만 잘 지도하면 되지 학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대신 나이는 좀 20세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 이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정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좀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비용 5만 원, 총 10만 원 해가지고 10만 원을 저는 이렇게 책정을 했지만 10만 원 다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할인을 좀 해드리고 뭐 5만 원에서 한 8만 원 선에서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공동 관리한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서류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 신규 등록 과정에 가보면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붙여서 넣으시면 돼요. 아마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뭔가 하실 텐데 거기 신규 등록 과정에 보시면 처음에 직무 넣는 데 있었죠. 직무 내용에다가 여기 있는 것을 복사해서 넣으시면 된다는 게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럼 다시 한번 거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기억하셨죠? 다시. 네. 네. 그럼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다시 보여드릴 건데